클래식 인물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만나볼 주인공은 피아노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연주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음악가는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입니다. 저는 처음 키신을 봤을 때 영화 배우인 줄 알았습니다. 뭐 그 정도. 어떤 영화 배우?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잘생겼다고요? 네. 저는 꽃미남에 그렇게 귀공자같이 잘생긴 피아니스트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손수연 교수님 기준에는 못 미치나 봅니다. 지금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요? 저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브게니 키신에도. 키신이 워낙 어린 나이에 네. 10대 때 데뷔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한 미소년이었죠. 그 하얀색 턱시도. 턱시도를 딱 입고 나온 그 영상에서 제가 반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손수연 교수님 기준에 못 미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브게니 키신 어떤 피아니스트입니까? 네, 키신은 러시아 태생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입니다. 2002년에는 이제 영국 시민이 됐고요. 또 2013년에는 이스라엘 시민이 되는 아주 정말 그 코스모폴리탄 와. 국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처음에는 천재 소년의 등장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는데요. 이제는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보유한 중견 피아니스트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중견 피아니스트. 네, 중견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풍성한 레퍼토리를 가진 걸로도 키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키신은 베토벤 비롯해서 낭만주의 시대 특히 작품에 슈베르트, 쇼팽, 리스트, 브람스, 라흐마니노프, 또 무소르스키에 대한 그런 작품의 해석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 어떤 해석의 깊이나 어떤 피아노 연주의 서정성으로 인해서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통 계승자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구소련에서 서방 세계로 건너와서 클래식 음악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키신은 구소련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또 남다른 천재성을 가진 피아니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20세기의 마지막 그런 어떤 전형적인 천재 음악가 패턴을 밟고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브게니 키신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1971년에 모스크바에서 태어났고요. 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면서 음악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12살 때부터 이 모스크바 공연을 통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키신의 첫 스승은 안나 파블로브나 칸토르였는데요. 평생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나중에 영국에서는 아예 스승하고 한 집에 살 정도로 이 스승을 자기의 일생의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키신이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정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키신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국제적인 명성은 러시아에서는 이미 유명해져 있는 상태였지만 예. 1988년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에 출연하면서 국제무대에 데뷔합니다. 또 1990년에는 영국 BBC 프롬스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미상도 받았죠? 네, 그래미상 최우수 기악 솔로 퍼포먼스 부분에서 수상하고요. 또 맨하탄 음악원에서 박사도 받고 러시아 최고의 음악상 중 하나인 쇼스타코비치 상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천재가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는 연습 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7시간 이상의 연습량, 네, 을 늘 지킨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이 루틴은 계속된다고 하고요. 투어 연주나 연습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독서, 산책, 이런 편지 쓰기, 이런 걸로 스스로를 수련하면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베토벤을 연주한다든지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할 때도 어떤 그 특유의 에너제틱하면서도 한치의 호흡도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키신은 어떤 작곡가건 그 작곡가의 그 가장 전성기에 굵직한 대작을 정면 승부하는 그런 연주자로도 유명합니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 어떤 곡입니까?
베토벤의 론도 아카프리치오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베토벤의 론도 아카프리치오,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 작품으로 129,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 론도 아카프리치오,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 작품으로 129,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키신 데뷔는 언제 했을까요? 네, 러시아에서는 10살 때 오케스트라와 함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으로 연주합니다. 10살 때. 10살 때요? 네. 네. 네, 뭐 천재들은 뭐 이제는 놀랍지도 아, 않습니다. 네. 뭐 네. 늦은 편 아닌가요? 네, 그러게요. 6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1년 뒤에는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고요. 1984년 12살 나이에 드미트리 키타이엔코의 지휘로 모스크바 음악원 대극장에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연주하는데요. 이 콘서트로 정말 러시아에서 순식간에 스타로 어린이지만 부상을 하게 되고 그의 경력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인상적인 연주회로 남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이 예브게니 키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어떤 이후에 시작되는 전설의 주인공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기가 쉽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1985년에 동유럽으로 처음 해외 콘서트를 나갔고 1년 뒤에는 일본에서 첫 투어 연주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베를린 페스티벌을 통해서 서유럽에 데뷔하고 그때 이제 아마 유럽의 지휘자들 눈에 띄어서 1988년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과 함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에 출연해서 차이콥스키 협주곡 1번을 연주하면서 엄청난 신예로 이름을 알립니다. 그리고 1990년 9월에 키시는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과 함께 쇼팽 협주곡 1번과 2번을 연주하면서 미국에도 데뷔를 합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 아닙니까? 네, 뿐만 아니라 이 뉴욕에 데뷔하면서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뉴욕 필하모닉하고 연주를 한 일주일 뒤에 카네기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또 열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해가 어려운 게 그러면은 카네기홀 단독 콘서트는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겁니까? 연주를 보고 감동받아서 성수가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던 있었습니다. 겁니다. 타이밍이 네. 그런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10대 때 이룬 성취라는 것이 더 놀랍죠. 20살이 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이뤘고요. 어릴 때 워낙 신동으로 유명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서는 어떤 콩쿠르도 나가지 않은 드문 경우로 꼽힙니다. 콩쿠르에 나가기 전에 이미 스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키신이 콩쿠르에 출전했다면 뭐 당연히 쇼팽이나 리스트 콩쿠르 중에 하나에서는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키신이 머리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콘쿠르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못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2등을 해도 저는 키신이 손해라고 봐요. 그렇죠. 이미 예. 이렇게 신동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에브게니 키신의 두 번째 연주를 듣겠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네, 차이콥스키 이 곡이 좀 시간이 긴데 제가 여러분들과 꼭 들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작품으로 23 3악장을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작품으로 23 3악장을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신동으로 떠오른 인물들이 성인 연주자가 되어서 생각보다 활동을 잘 못하고 또 좌절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키신은 어땠습니까? 네, 신동으로 경력을 시작했던 그 같은 피아니스트 레오폴트 고도프스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신동은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놀라움은 사라지고 이제 어린아이만 남을 뿐이라는 어떤 경구를 무시하기라도 하듯이 키시는 성인이 돼서도 그 신동 시대의 어떤 그 시절에 그런 경력을 꾸준하게 이어나가게 됩니다. 뭐 러시아 공화국에서 수여하는 가장 높은 문화 훈장도 수여를 받고요. 또 1997년의 일인데요. 그리고 BBC 프롬스 역사상 최초로 BBC 프롬스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신동을 뛰어넘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역 피아니스트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키신이 오늘은 11월에 또 다시 내한합니다. 그래서 와.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11월에 오는 겁니까? 네, 11월 20일로 아마 연주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예술연단인가요? 세종인가요? 롯데 콘서트홀인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순간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네네네.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지금은 이제 스크리아비니의 에튜드 작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곡입니까? 이 스크리아빈 작품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사실 오늘 너무 길어서 못 가져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라흐마니노프입니다. 네, 키신이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적인 러시아 피아니즘의 특징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연주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라흐마니노프를 가장 잘 해석하는 피아니스트다 이렇게 키신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지만 작곡가로서 또 그 작품을 후대에 연주하는 연주자로서 현대 음악계에서 가장 그 중요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못 듣지만 라흐마니노프를 꼭 키신이 연주하는 그 라흐마니노프를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코너 방송 시간 관계상 긴 곡을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손수영 교수님이 키신의 라마이노프 추천을 했고요. 자, 지금 스크리아빈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티드 작품 42-5번 C샵 단조입니다.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스크리아빈의 에티드 작품 42-5번 C샵 단조,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런데 키신이 신앙송을 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키신은 음악뿐 아니라 신앙송 또 시창작 그래서 시인으로도 지금 시집을 내고 뭐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디시어 그리고 러시아로 된 신앙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키신의 이디시어 현대시 낭송집이 CD로 발매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이디시 언어라는 거는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그럼 또 뭐냐? 그러면은 그이 처음에는 유럽 전역에서 거주하다가 점차 동유럽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 그룹을 말하는데요. 스페인이나 중동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하고는 구분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자체가 중세 독일어에서 이제 좀 나눠서 나온 독일어 계통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 아슈케나짐 유대인의 정수라고 합니다. 이 언어에 담겨 있다 하고요. 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키신의 강한 정체성 그런 인식이 잘 드러나는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와 소설 그리고 자서전을 쓰기도 했습니까? 네, 작가이기도 해서요. 2018년에 발간한 자서전은 기억과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에는 그의 시, 단편 소설 그리고 이디시어 번역집이 세이게츠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이디시어 세이게츠라는 제목으로 발간이 되었는데요. 2021년에는 또 그의 단편 소설 그리고 일기집이 이디시 언어로 도보로 불과 몇 분이라는 제목으로도 또 출판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가 아니라 키신이 작곡가로도 작품을 네, 발표했습니까? 꾸준히 활동을 하고 와. 있습니다. 2015년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곡들, 현악사중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트리오, 이런 곡들을 꾸준히 작곡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키시는 어린 시절부터 작곡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들을 곡은 어떤 곡입니까? 피아니스트의 키신이 연주하는 쇼팽 한번 들어보시죠.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쇼팽 폴로네이즈 6번 A 플랫 장조 작품으로 53 영웅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쇼팽 폴로네이즈 6번 A 플랫 장조 작품으로 53 영웅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키신은 다양한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또 살아간 걸로도 유명하죠. 네, 키시는 태어나서 20살 때까지는 구소련 체제에서 태어나서 살았으니까요. 네. 20살이 될 때까지는 모스크바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소련이 붕괴된 후에 부모님과 누나와 함께 러시아를 떠나게 되고요. 1991년에는 뉴욕, 그다음에 런던, 파리에서 살았고 그다음에 영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에는 이스라엘 시민이 됐는데요. 2016년도까지는 아마 이 사람이 체코에 살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국적 또 거주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어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일상은 굉장히 이렇게 연습, 독서로 단순하게 채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좀 여담인데 키씨는 또 앙코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프로그램도 훌륭하지만 이 앙코르에서 항상 그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 연주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키시는 2006년 첫 내한 리사이틀 무대에서 앙코르로 10곡을 선물을 하게 됩니다. 청중들은 또 이제 박수 세례를 퍼부으면서 또 불러내니까 또 하고 또 연주해서 정말 앙코르가 1시간이 넘게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키신이 앙코르로 3부를 따로 연주한다라는 얘기가 뭐 괜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 또 어떤 앙코르 무대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록을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무지하게 보내주셔서 한 1시간 30분 정도 앵콜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새벽에 집에 가시겠습니다. 와,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음악가 누구일까요?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11월에 뵙게 되니까 네. 이제 겨울에 초입해서 이제 한번은 들어줘야 될 것이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가 아닐까 생각하고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디스카우의 빈터라 이제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